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다고 느끼는 것이다.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 짧은 문장으로 수천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흔을 넘기고 쉰을 지나고 이른 고개를 넘기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았을까?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질문 앞에 서 계신 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텅 빈 주방에 커피물을 올리고 창밖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TV를 틀어놓은 채로 멍하니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이었나? 그러다 문득 먼지가 쌓인 책꽂이 한편에서 사진첩 하나를 꺼내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젊은 당신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 웃고 있고 울고 있고 사랑하고 싸우고 또 눈부시게 살아가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잊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시계는 아무 말도 없이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꼭 그렇게만 흘러야 할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짧게 느끼는 것이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시간의 밀도가 달라진다. 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 음악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그 마음은 늘 나중에 라는 말 뒤에 묻혔습니다. 애들 크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몸 좀 나아지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끝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미뤘고 결국엔 포기했고 어느 순간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다시 찾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당신, 자식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렇게 묵묵히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하루 한 시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 당신의 삶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혼자 커피 한 잔을 즐겨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도 좋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하루 내가 수고했다. 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유와 시간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에게 빼앗긴 것입니까? 그건 정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줄 시간은 많으면서 정작 자신에게 줄 시간은 너무 아껴왔습니다. 그 결과 삶은 흐렸고 시간은 증발했고 기억은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당신의 인생의 작은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한 곳입니다. 세네카의 명언을 시작으로 세상의 철학자들, 문호들,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후반전을 더 깊고 더 멋지게 살아갈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지나온 당신의 삶의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시간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수없이 되뇌어 본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갑니다. 기다리던 소풍, 방학, 생일 하루하루가 길고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30대를 지나 40대, 50대를 넘어 70대에 이르면 아니 벌써? 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정말 인생은 짧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시간을 짧게 사용해 온 것일까요? 시간은 공평하게 흐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젊은 자나 나이 든 자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시간의 밀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에 책을 한 권 읽고 명상을 하며 일기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1시간을 무심코 TV 리모컨을 누르며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건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마치 5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영화였나요? 정말로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마도 당신은 늘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무언가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름은 그 어디에 있었나요? 결혼, 육아, 취업, 퇴직, 모든 선택은 내가 좋아서라기보다 해야 하니까 했던 건 아니었나요? 그렇게 보낸 10년, 20년, 30년 당신은 바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며 책임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왜 이렇게 희미할까요? 그건 우리가 기억할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존재는 버텨내는 것이고 사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삶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충분히 길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매우 넉넉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쓸데없는 후회, 지나간 분노, 남의 시선, 채워지지 않을 욕망에 허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남에게 줬습니다. 청춘도, 시간도, 희생도, 정성도 모두 가족과 조직과 사회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요? 가끔은 인정, 가끔은 감사, 하지만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무심한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감당한 무게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당신은 홀로 앉아 내가 이 모든 걸 왜 했을까? 하고 자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서워 또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그 질문이 서러워 또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사라지고 당신은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잃는 자다. 그는 바쁨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쁨은 생각할 시간을 빼앗고 관찰할 시간을 없애며 감정에 머물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바쁘게 직장을 다니고 바쁘게 살림을 꾸리고 바쁘게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바빴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인생은 허망하게 느껴지고 그 허망함이 시간이 짧다는 착각을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의 시간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세네카는 또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깨달았든 그 깨달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오늘 깨달은 것이 10년 전이 아닌 것을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만이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인생을 너무 많이 남에게만 써온 건 아닐까요? 당신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나를 돌려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험하는 삶, 느끼는 삶, 기억할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는 늦었지. 지금 시작해서 뭘 하겠어? 내 나이에 뭘 더?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입에 담아오셨습니까? 당신도 모르게 이 말들이 삶의 끝자락을 스스로 당겨온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끝의 기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끝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 같은 숫자입니다. 와인은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집니다. 도자기는 불을 더 오래 견딘 것이 가장 단단해집니다. 산은 수천만 년을 견뎌야만 그 모습이 완성됩니다. 왜 사람만 나이를 먹었다고 스스로를 접습니까? 나이 들면 무너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시든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것입니다. 이제껏 당신이 지나온 시간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인내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진 세월이 아니라 삶의 겹을 만든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통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절한 때라는 걸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젊을 땐 준비가 안 됐고, 중년에는 가족이 바빴고, 노년에는 체력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한 사람 중 무언가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시작했더니 되더라. 이런 말을 남긴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갑니다. 시작에 필요한 조건은 결심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한다면 자녀는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손주에게 할머니도 사랑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 고 말하면 그 아이는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남긴 한마디가 지금 세대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삶을 오래 산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인생은 더 이상 회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조언이자 가장 강력한 경험입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어느 어르신은 그림 속에 자신의 젊은 날을 담았습니다.
60대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운 분은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웃음을 나눕니다. 70대에 요가를 시작한 분은 허리 통증 없이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80대에 유튜브를 시작한 분은 나는 인생 후반전을 지금 즐긴다 고 말했습니다.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청춘에게만 허락된 단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안에 남아있는 의지의 온도입니다. 한때는 뜨겁던 그 온도가 지금은 식었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바람을 불어주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은 당신 자신이 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운동 좀 해야겠다. 이제라도 좋아하는 거 배워볼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써보자. 이제라도 사랑해볼까? 이 늦은 결심에는 기적 같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경험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단순한 열정보다 더 오래 갑니다. 한순간의 호기보다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은 그동안 참아온 당신을 이제는 꺼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질 때에야 삶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사랑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나요? 어쩌면 당신은 오랜 세월 한 번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을 자만이라 오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당신은 셀 수 없이 많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덮고 살았습니다. 슬퍼도 괜찮다 고 말했고, 억울해도 내 탓이다 했고, 기뻐도 표현하면 민망하니까 삼켰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숨기고 덮어야 하는 것이 되었고, 결국 당신 안의 진짜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고도 낯설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을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감정을 억눌렀어도 당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안에 자존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은 내가 나를 아낀다는 감정입니다. 비록 인정받지 못했어도 스스로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고 누가 당신을 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다짐만으로 당신의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야, 용기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눈물 나는 하루를 지나고도 내일을 위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가슴에 품고도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는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모든 용기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길을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었을까요? 누가 당신만큼 참았고, 누가 당신만큼 버텼고, 누가 당신만큼 사랑했나요? 당신 자신도 미처 몰랐던 위대한 생존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크고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가족 간의 오해, 자식과의 거리, 배우자의 부재, 경제적 위기, 건강의 붕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상처는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사랑했고 많이 살아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너무도 훌륭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작지만 큰 실천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아침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선언해보세요. 거울 속 자신에게 괜찮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떠올릴 때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의 자존감은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삶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어선 길은 돌이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길을 바꾸는 건 항상 지금입니다.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돌아가는 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줄이고 휴게소에 들르는 것도 모두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남은 인생은 앞으로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속도에 집착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하는가? 누가 더 빨리 사랑을 이루는가? 누가 더 먼저 안정적인 삶을 가지는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깊은 후회는 너무 빨리 결정한 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늦음은 실은 인생의 가장 정직한 속도입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길가의 꽃을 볼 수 있고 길의 굴곡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방향을 바꿀 용기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방향 전환은 새로운 것을 하는데 있지 않고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건 잊고 지낸 꿈일 수도 있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소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나를 아끼고 싶다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방향은 바로 그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필연적인 회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엄마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남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역할로서 존재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존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작지만 확실한 실천들을 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줄 일기 쓰기.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글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지도입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있던 사람에게 연락하기. 미안했던 말, 못다한 안부, 고마웠던 순간.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혼자 걷기. 산책은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익숙한 길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네 번째, 배움의 자리 만들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당신의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음악 듣기. 옛 노래 따라 부르기. 추억은 가장 따뜻한 방향 전환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의 방향은 오롯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루트가 아닙니다. 가족이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조건도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조용히 책과 함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싶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누가 맞냐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냐가 기준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것이 너무 짧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동안 제대로 산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앞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지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응원장이고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이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당신은 한 아이의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고운 발음으로 불렸고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의미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점점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고 아버지라고 불렀고 사장님, 형님, 이모, 어르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있었지만 정작 당신의 이름은 점점 불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 이름 앞에 당신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 스스로도 그 이름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야, 이제 다시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조용히, 천천히 입 안에서 되뇌듯 말해보세요. 그 이름은 낯설지 않고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나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지 못한 일을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실수도 감추고 싶은 흉터도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 위에 피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피어난다는 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인생 위에 새로운 감정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만 그 처음의 불편함을 지나면 삶은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은 젊음의 꽃이 아니라 지혜의 꽃, 견딤의 꽃, 품격의 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친구야,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 못할 외로움도 가슴에 묻어둔 한도, 아무에게도 말 못한 눈물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강해야 했기에, 늘 침묵해야 했기에 당신은 버텨온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빠가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길로 걸어가세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늘 충분히 아름다웠고 지금도 여전히 찬란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당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다시 찾은 나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 걸음은 지금까지 어떤 걸음보다도 당신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친구야, 지금까지 함께 걸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을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합니다.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인생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